세 가지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거짓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각 사퇴하여 사실 앞에 겸손하기 바랍니다. 지난 2005년 측량 당시 측량 결과도에 2패 서명을 한 사람이 오세훈 후보의 장인이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측량 현장에 오 후보와 장인이 있었다는 증언이 보도된 후에 오 후보는 자신의 처남이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를 고발한 고발장에도 처남인 송모 씨가 측량에 입회하고 서명을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에서 장인이 입회하여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가 본질이 아니라 서류만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류에 오 후보의 이름이 없었다는 것이 측량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진 않습니다. 팩트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린벨트로 묶였던 처가 땅이 개발됐고 36억 원 이상을 보상받은 것입니다. 이를 오 후보가 땅의 존재도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를 확인한 측량 입회 여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오 후보의 처남인 송모 씨가 현장에 있었는지는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겠으나 어제 보도가 장인을 특정하면서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바로 오 후보를 장인과 함께 봤다는 경장인들과 측량팀장의 기억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 후보의 장인을 그의 처 송씨와 다른 성인 정씨로 기억한다는 점은 경장인들의 증언 신뢰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 후보 주장대로 큰처남 송모씨가 입회했다면 측량 결과도의 서명은 토지 소유주인 송모씨가 한 것이 상식입니다. 그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내곡동 땅으로 이익을 받다면 정계에서 영원히 은퇴하겠다는 약속의 전제인 내곡동에 처가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밝혀진 사실과 증언, 정황이 모두 오 후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오 후보는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아닌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할 때입니다. 거짓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각 사퇴하고 국민께 사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올립니다. 돌봄, 민생, 서울시 대전을 준비하는 박영선 후보와 거짓과 무지만 확인된 오세훈 후보, 누구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어제 첫 토론회로 각 후보가 이끌어나갈 서울을 그려본다면 당연히 박영선 후보가 시정을 맡게 될 서울에서 살아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박영선 후보의 서울은 강남과 강북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강한 서울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을 위한 서울이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곳에 세밀한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별과 구별 없는 마음 놓는 서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의 서울은 어떠했습니까? 서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구체적인 공약도 밝힐 수 없는 서울이었습니다. 안심소득 정책의 사업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고루고루 선정하겠다며 구체적인 기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이 예산이 많이 들어 빚을 내야 한다더니 임대료를 얼마로 계산하셨냐라는 질문에 서울시 임대료는 월 평균 24만 원이라고 하는 뚱딴지 같은 소리만 내놓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취임하자마자 시작하겠다더니 사업을 다음 날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은 비유인다라는 말로 피해갔습니다. 내국 뚱땅 셀프 보상에 대해서는 또다시 오락가락 말바꾸기가 이어졌습니다. 측량 현장에 갔었냐라는 질문에는 가지 않았다더니 기업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며 또 다른 거짓말을 미리 대비하는 답변까지 했습니다.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후보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토론에 임하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었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오세훈 후보는 비아냥거림과 지금 답변하지 않으면 반박을 못하지 않겠냐며 말 자르기에 끼어들기까지 경청의 자세는 없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토론회만 보더라도 누구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지 판단이 되셨을 것입니다. 10년 전으로 서울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서울의 미래와 서울 시민의 삶을 위한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민생을 위한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갈 준비된 박영선 후보만이 서울시의 대전환의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국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심없고 실력 있는 김영춘 후보만이 부산을 살릴 수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는 부산의 1년을 넘어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시장은 부산의 경제를 회복시킬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김영춘 후보는 실력까지 인정받은 이미 검증된 후보, 삼선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장관 재임 시에는 일 잘하는 장관 1위로 뽑혔던 준비된 행정가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부산 경제를 살릴 적임자는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40리 경부선 숲길 조성 등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부산의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경제자유구역 확대, 디지털 금융 중심지,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 등으로 소프트웨어를 채워서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일으킬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김영찬 후보의 경제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부산을 아시아 최고의 해양도시이자 동아시아 물류허브로 부활시킬 것이며 경제에 활기가 넘치고 청년이 그리고 사람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썩은 돌로는 튼튼한 기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온갖 비리 의혹으로 둘러싸인 후보로는 부산의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LCT 특혜 분양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처적화 특혜 채용 의혹, 재산 미등기 미신고 의혹 등 박형준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셀 수조차 없습니다. 해명 또한 불성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다, 모르다로 일관하며 그 순간만 모면하기에 급급합니다. 박형준 후보는 정권 심판을 외치기 전에 본인에게 제기된 온갖 비리 의혹들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산 시민 앞에 이를 거짓말로 불리는 것 자체를 사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 시민의 소중한 한 표가 부산을 살릴 한 표가 될 수 있도록 김영춘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심없고 청렴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부산 살릴 경제 시장 김용춘입니다. 잠깐만. 그 인덱스 다시 한번. 이름만 정확하게 보면. 제가 브리핑 전에 제 인사를 드릴 때 마스크로 인해 가지고 좀 불명확한 발음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처음 인사 부분만 정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 대변인, 중앙선대위 대변인 박영선 서울시장